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저는요, 정말 속상합니다. 뭐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꽁꽁 묶인 일상이 좀 풀리나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김대화 아나운서랑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네. 특히나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더욱 힘들게 버티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투잡에 뛰어드신 분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자리 문제가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일자리 사정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도 투잡을 과연 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님 그리고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여행의 즐거움을 좀 잃어버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저는 운동 못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들과 한참 나들이를 나갈 수 있는 계절인데 네.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좀 빨리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치킨과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진짜 방콕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풀리나 했더니 또 여전히 또 다시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네. 어려운 게 참 많은데 무엇보다 심각한 게 바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4월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심각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We've never seen such high unemployment rate since the data goes back to 1948. 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정말 걱정인데요. 북한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직장을 잃었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에는 그냥 나가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네. 그리고 설사 직장을 잃는다고 해도 일 없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해도 일이 없다.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넌센스 퀴즈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이 잃어도 일이 없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일 없다가 뭐 괜찮다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지만 상관없다. 네, 그거로 되는 거예요. 네. 일자리를 잃어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사님? 이 북한에는 그 직업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장을 배치해 줍니다. 네. 저 집도 강당이 모여서 저를 배치한다고 그랬지? 맞아. 기수님 동무, 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알았습니다. 지소나 동무, 예. 이제 그 경제난이 1999년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배급이나 노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비공식 직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비공식 직업입니다. 비공식 직업이라 하면 뭐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하면 뭐 투잡 정도로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투잡이라는 그런 외래를 안 쓰고요. 더벌이라고 하죠. 더벌이. 더 벌이. 그렇죠.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번다 해서 더 벌이. 즉 북한 주민들도 투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놀라운데요,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도벌이를 해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일반적이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쌀 1kg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노동자가 한 달 동안 나가 일했는데 온 가족이 쌀 1kg 가지고 살 수는 안 없는 되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쓰리잡, 포잡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간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다 이제 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있다는 거는 힘든데. 정말 네. 생각만 해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북한 주민들 역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에는 어떤 투잡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부잣집엔 가정부가 꼭 있었잖아요. 북한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2000년대 말쯤부터 생겨났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돈주들이 최근에는 그런 가정부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간부계층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뭐 일이 있는데 나 혼자 이제 반찬 만들고 손님 접대하기가 힘드니까 와서 하루 일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한 달 벌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일수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건당 얼마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기라고 해요.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 투잡으로 이런 가정부를 하시는지. 가정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많고요. 네네. 농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주민들인데 그 시간대에 자신들이 그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또 다른 걸 벌어야 되고 하니까 네. 그 시간을 맞춰서 뭐 하루 휴가를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를 갖게 돼요? 수입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아기를 버는 거랑 그냥 와서 하루 음식을 하는 거랑 돈이 달라요. 아기를 버는 게 이제 2개를 준다면 음식을 와서 만든 거는 하나를 줄 수 있어요. 네. 일단 아기를 버는 건 중국 위안화로 국경 지역에서요. 한 달에 150위안입니다.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네. 사실 북한에 이런 직업의 종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는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어요. 돈줄을 시작으로 이제 그게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신흥 부유층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싶잖아요. 누구를 고용해서 아이를 봐주는 일을 맡긴다거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도 점점 계층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북주민이 선호하는 투잡, 바로 경비꾼입니다. 이 경비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경비원이 아니고 뭐 차량이든 뭐 화물트럭이든 짐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그 대상에게 뭘 가져왔으니까 이거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짐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 짐을 놔두면 진짜 눈 떴다 감았다 할 새로 이제 없어지거든요. 가져가요? 가져가요. 눈 깜짝할 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지켜야 돼요. 네. 힘이 센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인데 직장에 일거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 나가서 지켜주는데요. 네. 그 벌이 더 쏠쏠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집만 지켜주면 돼요? 그냥? 제가 할 것 앉아서 같은데요. 짐만 지켜줘요. 표정이. 이거 꿀바 아닙니까? 꿀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러게. 아니, 돈은 얼마나 받아요? 돈은 이제 그 물건의 중요성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양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1시간당 북한 돈으로 뭐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인데 와, 그럼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더 할 나위 없는 도벌이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경비꾼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사정에 꼭 맞는 어떤 맞춤형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생겨나는 추세죠, 박사님? 그렇죠. 이제 북한도 물류 택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짐 운반을 도와주는 사람, 배달해주는 사람 이런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네. 연락을 받고 더벌이를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대학생들이 이 개인 과외를 많이 하는데 북한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사실 북한은 현직 교사라든가 현직 예술인, 현직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외를 많이 가르칩니다. 잠시만요. 그럼 현지에 있는 교사들이 과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살짝 들어와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원래 가해가 90년대 중반부터 쭉 이어오다 보니까 국가 통제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과외가 투잡, 선호하는 투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도 이제 돈을 좀 버시는 분들, 뭐 네. 장마당 장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좀 축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뭐 외국어라던가 아니면은 악기 이런 거에 대한 과외를 많이 시켰다면 요즘은 뭐 국어, 수학 이런 그 학업에 관련된 교과 과목에 관련된 과외들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네, 북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북한에는 정말 틈새 시장을 꼼꼼하게 메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에도 어떤 투잡들이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생일이나 잔칫날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투잡도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북한에서도 케이크라고 하나요? 북한 말로는 케이크가 아니에요. 뭐예요? 똘뚜라고 하는데요. 똘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뭐 유행되는 그런 외래어들은 러시아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케이크를 어디에서 쓰려고 주문하는 사실 거예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용도도 좀 다른데요. 그냥 아이들이나 뭐 가정주부들이 생일에는 작은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돌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돌잔치? 네. 돌생일에는 진짜 3단으로 거의 뭐 엄청 커다랗게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생일에는 생일축하고 결혼식상에는 결혼축이라는 글자를 딱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말 손재주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사람은 눈썰미를 쫙 이제 하는 집에 봐가지고 그걸 이제 투잡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의 투잡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짬짬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수제 케이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창업 수준의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사회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이제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층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아무래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생활의 질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투잡들이 많이 앞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북한 말로는 더벌이, 우리 말로는 겹벌이인 투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북 주민 모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다들 제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